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주력 고객층에 대해서 보셨고, 네, 일단 인구 분석으로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평균 유동 인구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기별로 보면은 반경 300m 내가 지금 꾸준히 유지되는 편인데 1km 반경 1km까지는 지금 보면 7, 8월에 지금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한 추이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11월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시기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7, 8월에는 보통은 인구가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진 않거든요. 그런 다음에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시기다. 요 태안군 같은 경우는 안면도 뭐 꽃지해수욕장이라던가 또 뭐 쭈꾸미철에 뭐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7, 8월에는 지금 외지인들의 비중이 이렇게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영향이 미쳐가지고 12,000에서 14,000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태안읍까지도 요게 유입이 어느 정도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는 외지인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거고 그 시기 쭉 보면은 이렇게 1km 전방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때 2023년도 3월, 4월 같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요 시기와 또 요 시기에는 외지인들이 올 수 있는 시기구나. 외지인들이 왔을 때 만족을 하게 하셔가지고 그 게시글을 인터넷에 뭐 SNS나 이런 데 올리게 하셔가지고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 시기에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만족하시면은 또 다른 분들에게 입소문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접근을 해서 온라인에 자신의 그 사업장에 대한 홍보글이 올려질 수 있게, 소문이 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유효한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에 대한 밑에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연령대별 일평균 유동 인구를 보면은, 지금 연령대는 이제 앞서 보셨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데 60대 이상이 좀 많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60대 이상이 가장 많고 성별도 남성분들이 많고요. 일평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참고를 하시고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나와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쭉 넘기시면서 또 주중과 주말, 요일별로 유동 인구를 좀 봐보면 일단 주중 매출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지금 주중에 물론 주중과 주말로 봤을 때 여기는 이 주말 매출이 높지만 본인의 사업장이 주중 매출이 높다라고 하면 주중 매출이 높은 경우에는 보통 직장인 근로자 중심의 소비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말 매출이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예 타 지역이 아니라 태안읍을 벗어난 충남 안에서 또는 태안군 안에서 다른 지역 동에서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 그래서 그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보통 우리 유동 인구가 아닌 그 외지인을 거기까지 이제 본다면 그런 쪽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소비가 중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 매출이 내 매장에 매출이 높다. 이건 오피스 인구가 많이 내 매장을 방문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주중보단 주말이 많다. 좀 외지인들이 더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주중과 주말로 이렇게 매출 차가 크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상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과 주말 이 상권의 비율을 좀 볼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300m 내 같은 경우 주중과 주말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km 전방 같은 경우도 좀 크기가 조금 더 차이가 있으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 좀 더 좋은 상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해당 업종에서. 그리고 일평균 유동인구 시간대별로도 보시면은 시간대별로, 보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분석 영역에서는 23.5, 또 23.3에서 지금 6시부터 11시 타임에 가장 유동 인구가 많다. 이거는 이제 출퇴근 시간을 접목하지 않았나.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300m 이내 같은 경우는요, 23.5, 21점, 20점, 22점. 꾸준히 지금 6시부터 밤 9시까지 유동 인구가 거의 활발하게 이동을 하세요. 그러나 1km까지는 보면 23점, 19점, 19점, 21점.
이런 걸 봤을 때 1km 전방 1km 같은 경우는 반경 1km 같은 경우는 그 출근 시간대 그리고 퇴근 시간대에 몰리는 그 시간대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업장을 중심으로 300m까지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그 시간대에 활보를 하시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고요. 여기는 그 시간대만 이렇게. 그래서 요 시간대에 주력해서 이 1km에 해당되는 분들은 요 시간대에 주력해서 어떤 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뭐 커피 전문점이라면 음료 전문점이라면 테이크아웃 아침에 출근하실 때 할 수 있는 그런 음료를 만들어낸다던가 아니면 그 브런치류로 아침 식사 대용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저녁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식사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그 시간대에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쿠폰 발행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 전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종일 이동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주거 인구로 보면은 주거 인구는 지금 꾸준히 좀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분석 영역과 1km까지 뭐 인구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네, 인구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 가지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겠구나, 더 많은 잠재 고객들이 생겨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줄어드는 추세다. 근데 크지 않습니다. 그게 크기가 유지된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주거 인구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지금 부고를 하고 있는 게 60대 이상의 남성, 여성 이렇게 주거 인구의 소득 대비 봤을 때 지금 소득은 상반기 대비 전년도 하반기에 늘었고 소비도 늘었고 그리고 이제 성별 소득과 소비를 보면요. 347에서 354로 늘었고 뭐 다 늘었습니다. 여기도 늘었죠. 소비도 늘고 소득이 느니까 소비도 늘죠. 근데 연령대별 성별에 따라서는 다 소득과 소비가 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연령대별로 좀 보시면은 242에서 20대 늘었습니다. 근데 소비는 줄었습니다. 여기 보면 20대가 242에서 245로 늘었잖아요. 근데 소비는 128에서 125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가성비 전략으로 가야겠구나. 만약 20대를 주력 대상으로 한다면 이들은 소비를 좀 줄여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30대 같은 경우는 348에서 354로 소득이 늘었고 238에서 236으로. 그러니까 이 30대가 소득은 늘었는데 소비를 줄여가고 있구나. 그래서 요 20, 30대를 대상으로 만약에 뭐 화장품이든지 뭐든지 이들에게 만약에 판매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분들한테는 조금 가성비 전략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40, 50대 같은 경우는 383에서 397 늘었고요. 50대도 늘었습니다. 소득이 늘고 소비도 늘었습니다. 소득 여기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같은 경우는요. 40, 50대 같은 경우는 소득도 늘었고 소비도 늘었습니다. 거의 주력 고객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은 투자를 하시는 소비를 좀 하시는 편이고, 근데 60대 같은 경우는 소득은 줄었거든요. 늘었거든요. 268에서 271로 소득은 늘었는데 소비도 늘었네요. 213. 네. 그래서 20, 30대가 지금 소비를 줄이고 있는 추세라는 거를 알 수 있죠. 40, 50, 60대는 그래도 소득이 증가한 만큼 소비도 하고 계시는 세대이고요. 그래서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를 비교해서 보시면서 지금은 가성비 전략으로 가야 될 때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금액 구간별로 소득 소비 분포를 좀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소득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40대하고 50대는 40대가 마이크를 조금 이렇게 아니요, 다 한 거예요. 네, 마이크를 음속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40대 소득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40대가 소득도 높고 소비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분석 결과 해설에 대한 간단한 해설 참고를 해보시고요. 직장 인구 추이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걸 봤을 때 지금 반경 1km랑 분석 영역 300m 이내까지 이내까지 계속해서 직장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 말은 오피스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점심시간대에 이용하는 소득, 그러니까 점심시간대에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음식점이라면, 그리고 또 카페, 요식업, 분식업,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점심시간대에 주력해가지고 오피스 인구를 잡아야 되겠고, 또 내 업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어떤 업종이 분포에 있는지, 뭐, 의료 쪽인지, 아니면은 뭐, 계시는 곳이 공공기관이 많은지, 아니면은 뭐, 의료 쪽이 많은지, 아니면 어떤 복지기관이 많은지, 뭐, 이런, 그런 영역들, 내 주변의 상권들의 업종들을 봤을 때, 그 직장 인구들을 봤을 때, 네, 그 인구들이 어떤 인구가 많냐에 따라서 그 업종에 맞게끔 상품을 패키지화 해가지고 그 상품을 홍보를 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의료계 쪽에, 아니, 금융계나 의료계 쪽에 식사를 하러 모실 수 없는 시간대에 뭐 이렇게 교대로 하신다라고 하면 음식을 배달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감안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직장 인구가 지금 늘고 있구나. 내가 선택한 그 주소지를 중심으로 300m 이내에 또 1km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847, 885, 987. 그래서 늘어나고 있구나. 직장 인구도 보면은 여성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으십니다. 57.4로. 연령대로 보면은 지금 50대가 좀 많으시고요. 50대 여성분들이 지금 직장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대. 그래서 지금 아까 20, 30대 같은 경우는 소비를 줄여가고 있다고 했는데 4, 5, 60대 같은 경우는 소비를 늘려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50대 여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비를 하신다. 그럼 그들을 대상으로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무엇이 있겠나? 내 상품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어떤 점을 강조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될 것이냐? 50대 여성분들, 직장 여성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 내가 선택한 주소지를 중심으로 300m 내에. 직장 인구 소득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구나. 이거는 앞서 보여드렸고요. 해안읍에서, 그리고 성별 소득 소비, 마찬가지로 앞서와 같습니다. 소득이 늘었고 소비도 늘었습니다. 연령대별 쭉 넘어가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장 인구 소득과 소비. 앞서는 그냥 우리 지역 내의 소비와 소득과 소비를 보여드렸다면 이거는 직장 인구들이 어떻게 소득과 소비가 차이가 있나. 그걸 봐보면 20대도 늘었고, 직장 인구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20대는 소득도 늘면 소비도 합니다. 30대도 소득이 늘었고 소비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직장을 안 다니시는 전업주부이시거나 그런 분들은 소비를 오히려 줄이시더라. 20, 30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 20, 30대는 소득을 늘어난 만큼 소비도 하신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40대도 마찬가지로 늘었고요. 50대도 늘었고 소비도 늘었고 그런데 지금 직장 인구 중에서 보니까 소득이 50대가 늘었거든요. 근데 소비는 줄었습니다. 아까 50대 여성이 분포가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50대 여성의 직장 인구가 좀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내가 검색한 주소지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그런데 그분들이 소득이 늘었는데 소비는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여성분들한테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게 마케팅을 해야겠다, 이분들한테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50대 여성분들이라면 소비를 조금 줄이시는 경향이 보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금액 부분에서 조금 민감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금액 구간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현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세대수 추이. 세대수는 꾸준히 지금 유지되는 성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10에서 313 정도로 세대수는 거의 유지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공동주택 수의 추이.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에 보면은 똑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규모별로 현황을 좀 보면은 300호 미만인데 지금 66m 제곱 미만, 그러니까 요게 한 20평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20평 미만, 그리고 20평대가 2048
거로 지금 20평대가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파트 규모별 또는 면적별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는 건 유동 인구가 거의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의 밀집 지역은 유동 인구가 거의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가 아닌 뜨문뜨문 있는 장소 같은 경우는 유동 인구가 조금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주변 상권이 아파트의 밀집 지역이 있는지 아니면 아파트가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유동 인구가 분산되냐 아니면 밀집되냐 이런 것들도 좀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업장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밀집 지역이 있다. 그러면 거의 오시는 분들이 온다. 유동 인구가 거의 일정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규모와 면적별로도 보면은 소득 수준을 좀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66m 제곱대의 20평대가 지금 가장 많다는 거는 앞서도 한 60세의 남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거주를 하시고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거 봤을 때 소득 수준에 그렇게 크게 여유가 있지 않은 분들이 내가 그 검색한 그 분석 장소 주소지를 중심으로 300m 이내까지는 소득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좀 많이 있구나. 그래서 큰 가격대에 좀 높은 가격대의 상품에는 그렇게 유효하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여기 이 지역 현황에서 아파트 면적별 또 규모별 몇 호 정도가 300호 미만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분포에 있냐, 밀집되어 있냐, 아니면은 이렇게 분산되어 있냐, 또 아파트 면적이 얼마나 좀 큰 면적대가 많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냐. 99m 제곱 같은 경우는 30평대인데 거의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내 주변에 소득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냐 아니면 조금 더 소득에 여유가 좀 없는 분들이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셨던 업종, 매출, 인구, 지역 현황 이것을 요약한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업소수, 월평균 매출액 그리고 매출 건수 대비 매출액이 많냐 건수가 적냐 많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매출액이 많은 것이 더 중요하겠죠. 건수보다는. 그래서 건수가 적은데 매출액이 많을 때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 시기를 한번 과거 이력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일단 상세 분석은 넘어갔고요. 상권 분석에서 이것을 이제 똑같습니다. 방금은 원형으로 해서 반경 몇 미터까지 볼 거냐 이러고 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상권 분석에서 반경 몇 미터까지냐 이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m까지 또는 700m까지 또 지정할 수도 있는데 보통 700m 이내를 선택했을 때 조금 통계적으로 조금 맞다, 데이터가 맞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상권을 자동으로 그리기 이제 700m까지 그래서 분석을 누르면 앞서 보셨던 그 자료들이 700m를 기준으로 분석된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건 원형과 반경, 그다음에 다각 같은 경우는요 분석할 위치를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대 연립주택을 여기서부터 복지센터, 신협 넣고 그다음에 태안 농협 넣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놓고 싶은 장소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마을회관, 우체국까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내가 선택한 영역만큼만 어디까지 집어넣을 것인지. 예를 들면 노인 학교 뭐 이렇게 다 있는데요. 장로 교회 있고요. 맨션 있고요. 외과 의원 있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 중심으로 이게 밀집되어져 있는 이 장소를 선택하고 싶다면 다각으로 취소하고 다시 다각으로 선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소들만 내 업장을 중심으로 거기까지만 상권을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보셨던 그 똑같은 내용들이 내가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만 분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로그인이 나가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 분석에서 똑같이 양근 들어가고 음식, 돼지고기 굴찜 이렇게 누르고 지도에서 선택을 하시면서 상권 분석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다각. 이 상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얘가 충남이잖아요. 충남, 태안군, 주요 상권, 태안읍 1, 태안읍 2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태안읍 1번 구역에 해당되는 이 지역이 이렇게 태안읍 1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상권 분석에서 상권으로 들어가면 확인. 그래서 뭐 이렇게 주요 상권, 전통시장 상권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꾸 이게 나가버리네요. 그래서 선택해서 상권으로 누르게 되면 충남, 태안군, 전통시장, 안면도 수산시장 선택을 하시면 안면도 수산시장만 이렇게 분석하실 수 있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그 지역,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이 어디까지 내가 선택을 할 거냐 이걸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에서 원형으로 선택할지 반경 몇 미터까지 내가 원형으로 지정할 건지 반경 몇 미터, 700m, 뭐 200m, 300m 선택을 할 건지 아까 원형 같은 건 320m까지도 봐지고 이게 좀 더 세분화된 그런 거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200, 300, 600 이렇게 700 반경 선택하실 수 있고 다각은 내가 원하는 지점만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상권은 전통시장 상권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내가 태안읍 1번지 태안읍 2 영역 이렇게 선택을 할 건지 자동 영역은 자동 선택이 되는 네, 그 약속된 시간이 돼가지고 시간을 넘어가도록 그 다음에 경쟁 분석으로 쉬었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